코이치 코너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54번째 시간이고요. 티끌도 모아 배당왕이 되겠습니다. 분산의 분산을 곱한 소수점 매수로 만드는 배당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재밌죠? 티끌도 모아 배당왕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의 다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다짐입니다. 블로그 여기 들어와 보시면 평생연금 배당 요 폴더 안에 54번째 거 보시면 됩니다. 시작에 앞서서 모든 투자 판단 본인의 몫인 거 잊지 마시고 특정 투자 결정을 권유하거나 추천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가 매수한 해외 개별주하고 ETF 종목에 대해서 이번 시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늘 시작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보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외 주식 모아가고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표로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제 계좌도 공유를 하고 있죠. 실제로 매매한 거 보시면 됩니다. 다시 와서요. 우선 이번 시간 지난밤에 제가 지난밤 매수한 거 요거부터 좀 보도록 하죠. RYLD, XYLD, QYLD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1달러씩 샀는데 그죠? 요번에도 1달러씩 그래서 1달러씩으로 이제 매수를 했고 요번 종목을 조금 더 신규를 좀 더 추가했습니다. 요런 거 개별주도 보인다 그죠? 요런 개별주도 좀 추가했고요. 나머지 내용들 기존에 있는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종목도 있고 근데 요거 기존하고 신규는 다 ETF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PNC 뭐 여기 좀 더 보시겠지만 개별주도 있습니다. 요 개별주는 월배당인 게 몇 개 안 되고요. 리얼티 인컴은 이제 월배당인데 나머지 몇 가지들은 다 분기 배당이에요. 그리고 여기 ETF에서 보면 또 SCHD 같은 슈드 같은 것도 분기 배당이긴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지난밤에 이제 1달러씩 샀고요. 다음에 또 요것도 SGOV 요거 미국 채권 관련된 것도 이제 1달러씩 샀고 요거 버라이즌 얘가 이제 또 개별주겠죠. 이거 그대로 샀고 리얼티 인컴도 개별이지만 얘는 월배당으로 주는 거 1달러씩 샀고 요거 킴벌리 클라크라고 하는 거 요거 KMB인가? 하여튼 그럴 것 같은데 얘도 개별주인데 이것도 매수했습니다. 나머지 한번 보시면 되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노블이라고 하는 것 좀 요게 이제 배당 성장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뭐 DGRW나 이런 것들 또 이제 좀 추가 그러니까 노블은 좀 신규네요. 이런 것들도 이제 매수를 했어요.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리스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신규 혹은 기존 혹은 뭐 개별주들 다 이렇게 추가했고요. 특히 개별주들은 좀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제가 1월달, 4월달, 7월달 그 배당 주는 거. 요거는 실제로 배당을 받는 날 기준이에요. 요게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당을 받는 날이고 배당 나기는 아니에요. 배당 나기는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달이거나 이전전 달이거나 그렇습니다. 종목에 따라.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헷갈릴 것 같아서 물론 어떤 데는 어떤 분들이나 뭐 어떤 사람들은 배당 나기를 또 기준하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돈이 제 통장에 들어가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배당 받는 날 기준으로 이렇게 그냥 한번 짜봤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147, 10이 있고 258, 11이 있고 369, 12가 있고 그 다음에 37, 10, 12 이렇게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좀 짜여져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좀 구분했고 이 구분에 따라서 이제 147, 10에는 KMB 아까 킴벌리 클라크라고 하는 거 종목 요거 1달러 매수했고 배당은 3원 준다 그죠? 얼마 안 준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수량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는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버라이즌 있고 그 다음에 PNC라고 하는 거는 이제 2558, 11이다 그죠? 요것도 1달러씩 좀 매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슈드는 369, 10인데 요거는 계속 모아가고 있는 거니까 보고 그 다음에 노블 요거 좀 추가했다 그러죠. 요건 달이 조금 달라요. 중간에 37 이렇게 나가서 물론 겹치지만 어쨌든 겹치지만 똑같은 종목하고 겹치지는 않죠. 이게 단독으로 또 돼 있는 거죠. 날이 다르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여기 이제 분기 배당주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추가됐고 좀 더 추가한 건 QYLD, XYLD 이게 커버드 콜이긴 한데요. RYLD 이것도 이제 추가해서 가져갈까 싶습니다. 애들도 배당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커버드 콜이라는 걸 머릿속에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매수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한 달에 38,600 그죠? 좀 너무 금액이 작네요. 그죠? 작지만 우리 국내 배당주 생각하면 이게 어느 순간 지금 10,000원이 넘었어요. 한 달에 10,000원 이상 배당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얘도 이게 뭐 그렇게 넘어가겠죠. 물론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이게 일부분이니까 이게 점점 종목이 어떤 건지 더 늘어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하고 우리 같이 하는 건 참 좋긴 한데 이게 몰입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분산하는 스타일이라는 거 알고 있죠. 저는 분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소수점으로 이렇게 나눠서 사거나 뭐 어떨 때는 원주 한 개, 두 개는 이렇게 사긴 할 텐데 이게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이거 좋다고 해서 그거 100% 몰입 투자 하지 마세요. 부탁드리지만. 그리고 또 걱정스러운 건 이렇게 고배당 같은 종목들만 찾아서 투자할 수도 있지만 제 경험상 고배당주도 되게 위험해요. 고배당주도 위험해요. 특정 회사를 말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고배당 주는 데가 좀 몇 군데가 있긴 합니다. 대표적인 걸로는 뭐 일드맥스 이런 데겠죠. 일드맥스나 이런 데는 정말 고배당 많이 주는데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정말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실제로 저도 일드 뭐 이런 데 해가지고 투자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정말 그죠? 정말 좀 이상해요. 그러니 그래서 이런 연배당, 즉 이런 수익률들은 한번 고민은 한번 해보세요. 고배당 무조건 다 좋은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건 원금도 지켜가면서 투자가 되고 배당을 받고 싶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그거 생각하면 그죠. 배당 연배당 수익률은 좀 낮지만 원금이 잘 안 깎이고 원금이 계속 유지되거나 조금씩 성장하는 거. 이거나 아니면 원금은 그대로 되고 배당률이 이제 계속 성장하거나 이런 것들 종목을 좀 많이 찾으셔서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뭐 여러분들 더 잘 하시겠지만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1달러씩 분산 투자하다 보니까 이게 한편으로 티끌이죠. 티끌 모아 태산을 이루고 싶긴 한데 또 우스갯소리로 티끌 모아 봐야 또 티끌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티끌이니까요. 티끌이면 정말 정말 가차는 겁니다. 먼지 한 계피예요. 먼지 이 시로라기 같은 먼지 한 계피를 아무리 모아봐야 태산을 이루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나 저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게 더 안전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방식이 이제 해외 투자에서는 소수점 매매가 되니까 이 방식으로 이제 배당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고배당은 위험하지만 어쨌든 배당 ETF 그리고 우량주에 조금씩 담아가면 나쁘지 않을 거라는 건 확실한 사실 같아요. 경험상에서. 자, 그래서 소수점 매매의 좀 주요 장점이 늘 설계하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6가지, 뭐 5-6가지가 있을 텐데 소액으로 하게 되면 참 다양한 종목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사실 이거 지금 1달러로 해가지고 24개인가 5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고작 하루에 25달러를 쓴 거예요.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한 3만 5천 원, 4만 원 되나요? 그죠? 3, 4만 원 되는 거죠. 요거를 그냥 하루에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합니다. 물론 3, 4만 원 가지고 한 종목 살 수 있어요. 뭐 슈드 같은 거 하나 사면 되잖아요. 근데 슈드도 우리가 이제 슈드도 안전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슈드도 하락한 때 있었습니다. 합니다. 이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할 때 그러면 걔만 하락하고 다른 것도 모두 하락할까? 그렇진 않아요. 분명히 종목이 상승을 하면 있잖아요. 하락하는 종목 반드시 있어요. 어제 같은 밤도 한번 보셨으면 어제도 많이 상승을 했죠. 근데 하락한 종목도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많이 좀 하자면 다양한 섹터에다가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저는 정석이라고 생각해요. 이해되셨죠? 어쨌든 소액으로 하게 되면 다양한 종목에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좀 전 메리트인데 근데 이제 한 번에 큰 돈을 이건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좋은 점이긴 한데 근데 이제 한 방에 큰 돈은 못 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분산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 그건 다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한 번에 큰 돈 안 들이고도 여러 종목 살 수 있으니까 그거 하나는 좋은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분산 투자하고 있는 즉 하루에 뭐 20달러 쓰고 30달러 쓰고 이런 돈이 제가 뭐 갖고 있는 자본으로 한 게 아니라 배당을 받아서 받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배당금으로 다시 재투자를 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배당금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배당 받은 내용 한번 잠깐 볼게요. 이 그림에서 하나가 있어요. 여기는 제가 매수한 것만 보이시죠? 근데 요거 밑에 혹시 보이세요? 확대가 좀 되나요? 이거 좀 가려지네. 여기 지금 검정색으로 좀 밑바탕이 하나 보이시죠?
여기 SPTL이라고 하는 배당금이 0.01달러가 들어왔습니다. 토스 계좌로. 여러분 0.01달러면 얼마인 줄 아세요? 14만 4원 돼요. 이것도 배당 받았습니다. 0.01달 최소 배당은 0.01달러부터 들어오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이것도 좀 이따가 또 다른 거하고 연결돼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0.01달러니까 이 배당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하나의 티끌이에요. 티끌. 근데 이게 10개가 되면 0.1달러가 되고요. 이게 100개가 되면 1달러가 돼요. 다르게 얘기하면 100개의 종목에서 0.01달러라도 받으면 1달러의 배당이 생긴다는 거고, 그러면 이 1달러로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최소 그 소수점 투자는 1달러부터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배당 재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0.01달러도, 그죠? 한 개일 때는 모르겠지만 100개, 1000개, 10,000개, 10만 개 될 때는 이게 꽤 큰 힘이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그런 배당금을 다시 재투자하게 되면, 그죠? 맞아요. 그래서 복리 효과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겠죠. 복리라는 건 이자 1이라고 하는 이자에 생긴 0.1을 다시 투자하게 될 때는 1.1이 투자하게 되면, 그러면 1.1에 대한 또 이자가 생기는 거죠. 1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그쵸. 이게 바로 복리예요. 정말 마법과도 같은 게 바로 복리의 투자인데, 배당 재투자를 하게 되면 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현금 흐름이 좀 확보됩니다. 제가 매일 20달러씩, 그리고 한국 주식도 막 10개씩 사고, 3개씩, 10개씩 잘 안 사는구나. 2개씩, 1개씩 사는 거 소소하게 보이시지만, 이거 다 금액으로 따지면, 이거 제가 하루에 쓰는 돈이 한 3에서 한 5만원 정도 써요. 그러면 이거를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쓴다고 하면 최소한 90만, 즉 100만원 정도를 주식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자본가가 아니에요. 저는 개미예요. 한낱 개미인데 한 달에 100만원씩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 가족도 부양하면서? 이거 보면 굉장히 돈을 이제 절약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수익처가 있거나 그런 거겠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수익처가 저한테 있지는 않고요. 물론 유튜브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블로그도 하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그 수익은 수익대로 남는 거고, 실제로 이런 100만원, 2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다 배당금에서 이제 나오는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좀 말에 어폐가 있죠. 지금 우리는 고작 10,000원, 여기 보시면 뭐 10,000원, 30,000원 밖에 안 받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배당금을 받고 있기는 해요. 아무튼 차차 우리가 종목을 공유할 수 있는 건 공유를 한다 그랬죠. 지금처럼 할 거니까 그렇게 같이 볼 건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식으로 내가 매일 배당을 재투자할 수 있는 건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금 흐름이 지금만 아니요. 계속 흘러갈 거잖아요. 전 세계 주식시장이 망하는 그날까지죠. 전 세계 주식시장이 망하는 그날이 언제일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전 세계 주식시장은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믿음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은퇴를 해도, 그렇죠. 일정적인 배당 수익을 통해서 생활비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네 번째 보시면 시장 변동성에 강한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볼 때도 아까 그 빌이나 SGOV 이것도 지금 조금씩 사고 있죠. 이것도 이제 미국 국채거든요. 리츠는 리얼티 인컴이나 기타 여러 가지 리츠 종목에도 투자하고 있고, 혹시 몰라서 개별주도 이제 같이 넣고 있고, 시장이라고 하는 건 항상 제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살아 숨쉬는 생물 같은 느낌이에요. 분명한 건 저는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주식시장을 이렇게 내려간다고 생각은 잘 안 해요. 그런 생각했으면 이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인드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려가는 걸 알고 투자하는 바보가 세상에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갈 것이라고. 이렇게 천천히 가지만 완만하게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언젠가 이렇게는 올라가고 있다고. 다만 이게 가는 와중에 이렇게 되고 심하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우리가 올라타는 시점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시점에 이제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하거나 기뻐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이해해요. 어쨌든 시장은 항상 변한다는 거. 변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인드셋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배당 재투자 이건 방금 말씀드렸죠. 복리 효과. 그리고 저는 항상 개별주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지만
ETF든 개별주든 뭐 한국 주식이든 미국 거든 어떤 거든 간에 분산을 통해서 투자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고 있다는 건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투자 리스크를 관리하고 계시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주식 산다면 사실 뭐 삼성전자만 사야 되잖아요. 이 말이 조금 어폐가 있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나마 안정적이잖아요. 그나마 그 회사가 아무리 매출이 쪼그라들어도 매출이 뭐 몇십조 아닙니까? 몇십조잖아요. 그죠? 그러니 뭐 삼성전자밖에는 뭐 더 있겠나 싶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아무튼 투자 리스크라고 하는 건 항상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충분한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죠? 예, 그리고 분산을 좀 곱하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소수점으로 매수 전략 우리가 어떻게 잡을까요? 사실 사실 이걸 제가 마음대로 정한 건 아니고 인터넷 여러 가지 좀 찾아본 내용들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물론 제 경험적인 내용도 있지만 단기 시세 차익은 저는 바라진 않습니다. 인터넷 찾은 내용인데 배당 수익률이 연평균 5에서 10% 아니 이 5에서 10%라고 하는 것도 누가 만든지 모르겠지만 있길래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3%를 받든 1%를 받든 이 수익률에 대한 목표보다는 그죠. 원금을 어떻게 잘 지켜나갈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월배당만 이제 좀 많이 추구했었는데 제가 이제 분기 배당도 넣고 있고 그다음 개별주도 막 넣고 있죠. 그래서 굳이 우리가 여기에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배당이라고 하는 말만 계속 이제 제가 막 쓰고 있죠. 근데 배당 안 주는 종목에도 만약 그 산업이 업황이 좋은 거라고 판단이 되면 사도 됩니다. 투자해도 됩니다. 그쵸? 근데 저는 이걸 연금처럼 쓰고 싶거든요. 굳이 저는 사서 팔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팔아도 얘가 스스로 돈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배당 하는 거예요. 배당 안 주는 종목, 좋은 종목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배당 안 줘도. 근데 저는 이걸로 생활비도 쓰고 싶고 연금으로도 쓰고 싶은 상황이라면 그리고 저는 이 종목을 팔기가 싫어요. 그러면 방법은 배당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배당주 얘기하는 겁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월배당주, 분기배당주 잘 조합해서 꾸준히 배당 수익을 유지하시는 게 좋고 개별 배당주도 나쁘지 않다는 거. 얘도 정기적으로는 수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해됐을 겁니다. 고배당주는 조금 피하자는 것만 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배당 재투자를 하는 게 이게 정말 그죠. 이게 복리효과 톡톡히 노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십시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기에 있어서 경기의 사이클은 제가 결정하지 못해요. 지난밤에 연준? 미국에서 누가 또 뭔가 좋은 말을 했나 봐요. 침체되고 있지 않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경기라고 하는 건 불황이든 호황이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다면 불황일 때 좀 튼튼하게 방어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그래서 이제는 개별주들이 좀 이제 포함되기 시작한 거예요. 뭐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다는 거. 그 다음에 국채도 가져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얘들도 좀 안전한 편이니까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가져가다 보면 반드시 복리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제가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꾸준하게 투자하는 거잖아요. 습관처럼. 그러면 꼭 그걸로 일부분은 배당을 재투자하시고 결국은 저는 이걸로 생활비가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비는 본인의 절약하기 나름이에요. 본인의 씀씀이에 따라 최소 생활비 10만 원일 수도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생활비가 이걸로 다 커버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 금액으로 어떠한 일부분을 커버 칠 수 있다면 좋은 거잖아요. 가령 이 10만 원이 한 달에 우유값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우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 달에 우유값을 10만 원 이 배당금으로 커버할 수 있다면 이거 생활비 한 개 커버 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하나를 뭔가 어떤 항목들을 커버해 간다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우리 거 한번 보죠. 우리는 이제 한 달에 치킨 한 번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웃기는 얘기겠지만 이게 한 4만 원이고 국내에서 이제 많죠 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 해가지고 치킨 2마리 정도는 사 먹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한 달에 먹을 수 있는 치킨 값은 이제 우리가 생활비 안에 치킨 값은 우리가 이제 배당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충당을 하게 됐네요. 그죠? 예, 좀 웃기는 얘기지만
제 나름의 판단이니까, 그죠? 이게 하찮은 돈일 수도 있고, 너무너무 푼 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준에. 저한테는 그래도 큰 돈이에요. 4, 5만 원이면. 또 배당 재투자하면 또 돈을 얘들이 몇백 원이라도 벌어올 거니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거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54번째 시간이고요. 티끌도 모아 배당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큰 주제로 분산을 곱한 소수점 매수로 만든 배당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눴습니다. 티끌일 테지만 티끌 모아서 배당왕이 되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뤄냈으면 좋겠어요. 예, 이해되셨죠? 자, 그럼 끝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투자 판단 결정 본인의 몫입니다. 남 탓하지 마시고 오버하지 마십시오. 성공 투자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